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에 대한 검찰의 2차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이 대표는 아무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 대표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의 추가 출석은 요청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여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르면 다음 주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저녁 늦게 11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지난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의혹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억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 검찰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가 과거 발언이나 진술서와 배치되는 내용과 증거를 제시해도 제대로 답하지 않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요청보다 늦게 나온 이 대표가 저녁 9시 이후 심야 조사도 거부하면서 준비한 200여 쪽 질문지도 다 못 물었습니다. 추가 출석은 요청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두 차례 불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줬고 이 대표가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한다는 입장이라 다시 불러도 얻을 게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미 조사를 마친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대장동 위례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이 대표 태도도 구속 명분이 될 거란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라는 예상도 나오는데 야당 총수 신병 문제인 만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보고받고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2월 태국 파타야에서 체포된 쌍방울 재경총괄 본부장은 오늘 아침 강제 송환됐습니다. 쌍방울 돈 중에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에 쓰인 것 있나요?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로 금고지기로 불릴 정도로 비자금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 비용이나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는지 금고지기에 입을 여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검찰 기소 내용과 달리 법원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윤미향 의원을 언급하며 검찰이 윤 의원을 악마로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조사가 아니라 출석 체크만 했다며 이 대표를 향해 제대로 협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과 관련해 검찰이 8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윤미향 의원에게 법원이 1개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적었습니다.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윤 의원이 얼마나 억울했겠느냐며 검찰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민주당도 가세했습니다. 이 대표 혐의와 검찰의 전략을 보도한 기사들을 열거하며 검찰이 유죄 입증을 못하니 여론 재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론 플레이에 치중할 시간에 50억 클럽 수사만 똑바로 했어도 벌써 대장동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또다시 서면 진술서를 내며 진술을 대신한 점을 맹공했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청사에 출석 체크만 했을 뿐 조사에는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며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방탄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을 놔주라고 꼬집었습니다. 당권 주자들도 가세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부패에 온상이 됐다고 온통 난리법석인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호위무사가 되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고 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검찰에서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하면 적절한 시점에 그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며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기록적인 강진이 발생한 지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사망자는 2만 4천 명을 넘어섰고 여전히 수만 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기적처럼 들려오는 생還소식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추운 날씨 속에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진 건물에 매몰됐던 남성은 코란 경전을 읊으며 빛을 맞이했습니다.
104시간의 사투 끝에 구조된 이 남성은 두 손을 들어 감사를 표합니다. 지진의 최초 진앙지인 가지안테프에선 임신 6개월 여성이 115시간 만에 구조됐고 지진 발생 이후 닷새 가까이 건물 잔해에 갇혀 있던 16살 소년도 극적으로 구출됐습니다. 곳곳에서 기적 같은 생환을 바라며 구조 작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간간히 들리던 생존자들의 구조 요청 목소리는 이제는 거의 잦아들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희생자는 튀르키예에서 2만 600여 명, 시리아에서 3,500여 명으로 모두 2만 4천 명을 넘었습니다. 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2,300만 명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등 2차 재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대비와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 여론에 튀르키예 대통령은 전용기에 환자를 태워 수도 앙카라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를 향한 구호의 손길은 세계 각국에서 답지하고 있습니다. 생필품을 비롯한 구호품 지원은 물론 의료 인력이 파견돼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한 야전 병원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The number of patients who are coming seeking medical attention is progressively increasing. 반면 반군이 장악 중인 북부 시리아에는 인도적 지원이 좀처럼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حقيقة يعني الوضع دعني أصف لك الوضع الآن في سوريا هو كارثي حقيقة إلى الآن لم تصل مساعدات يعني 유엔은 시리아를 향한 구호품 운송을 확대하기 위해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 대한 구호 통로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을 돌며 현장 취재하고 있는 MBC 취재팀이 가장 피해가 큰 곳 중 한 곳인 최남단 도시 하타이에 도착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한 피해 상황도 심각했지만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내려다본 광경은 흡사 융단 폭격을 맞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하타이 현지에서 차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리아와 국경을 접한 튀르키예 최남단 하타이. 도시 입구에 있는 종합병원이 무너져 부상자들은 먼 곳까지 후송됩니다. 인기 관광지였던 재래시장. 시끌벅적하던 흥정소리 대신 정막만 감돌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튀르키예 중부 도시 말라티아를 시작으로 지진 피해가 발생한 남쪽으로 이동하며 계속 취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4곳 가운데 이곳 하타이의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론 알 수 없어 드론을 띄워 피해 규모를 확인해봤습니다. 지진파는 강줄기를 따라 직선으로 덮쳤습니다. 강변에 들어선 고급 아파트 대부분이 무너지고 기울어 멀쩡한 건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6층 높이 아파트였던 이곳은 이제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마맛 두나르 씨는 아들 부부와 손자가 살던 이곳을 엿새째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O ikisi 35 yaşında, biri 35 yaşında, ikisi de bir torun 7 yaşında. İlkokul 2. sınıfa gidiyor. Bak şurada da eşyaları var orada. Bak orada şu köşede eşyaları. 밤낮 없이 24시간 이루어지던 수색 작업은 이제 서서히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9시가 넘어서야 수색이 재개되자 가족들은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Ben de annem, kız kardeşim 5,5 aylık hamile altta, 1. katta. Ne diyeyim? 겉으로 봐선 폭격을 맞은 전쟁통 같지만 집안엔 평범한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언제 또 여진이 덮칠지 알 수 없는 위험 지역인데도 실종자 가족들은 하타이 강변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하타이에서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에서 30명이 타고 있던 통근 버스가 앞차를 들이받고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숨진 사람은 없었는데 경찰은 80대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도로를 가로지른 버스가 언덕 아래로 고꾸라져 있습니다. 유리가 다 깨져 앞면은 뻥 뚫렸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인천 공촌동도로에서 인천공항 직원들이 타고 있던 통근버스가 앞서가던 굴착길을 들이받았습니다. 비탈길 쪽에 버스가 이탈돼가지고 승객이 갇혀 있어서 구조대가 문 개방해가지고 탑승객분들을 구조를 한 상황이고요.
이 사고로 버스기사와 승객 29명, 굴착기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버스가 비탈길로 10m 정도 굴러떨어지다가 다행히 멈춰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낸 버스기사는 81살 남성으로 경찰은 남성이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대구 이곡동 다세대 주택 4층에서 불이 나 남성 1명이 숨지고 주민 2명이 화상 등으로 다쳤습니다. 건물 주인이 화재를 알려 주민 9명이 대피했고 2명은 구조됐습니다. 한 분은 창문 열고 수건으로 입을 막고 구조해달라 해가지고 사다리로 구조했는 겁니다. 소방당국은 펑소리가 났다는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시간 뒤 인천 도화동에 있는 쇼핑몰 지하 1층에서도 불이 나 시민 150명이 대피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피해자 유족들께 하실 말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지난 8일 밤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를 살해한 뒤 전자발찌까지 끊고 달아난 남성입니다. 법원은 영장심사 끝에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피해자가 방어하며 소리 지르자 순간적으로 찔렀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가 가려지면서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대선 욕심이 있는 후보는 곤란하다며 안철수 후보를 견제하자 안 후보는 인지도 높은 대표가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선 통과 후 첫 일정으로 보수정책 토론회에 나선 김기현 후보는 사심 없는 후보임을 내세웠습니다. 경쟁자인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겁니다.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히는 대표는 저는 사실은 다음 대선 나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계시면 곤란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선 주자가 당대표가 되면 총선 공천에 사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히면 당이 깨지고 탄핵 사태까지 겪었다며 안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반면 수도권 대표론을 내걸고 인천과 일산을 훑은 안 후보는 높은 인지도를 앞세워 당심을 공략했습니다.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 누구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다 아는 당대표가 나와야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킬 수 있고. 대선 주자 불가론을 편 김기현 후보를 겨냥해 김 후보도 울산시장 때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되받았습니다. 이어 당내 선거에 여러 번 나와 뒤를 봐줄 사람이 많은 후보는 결국 총선에 낙하산을 꽂을 수밖에 없다며 자신은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선두권 주자의 신경전에 이준석 전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안 후보에 대해선 바른미래당 시절 자신에게 공천을 안 주려고 난리를 부리다가 당을 무너뜨렸는데 무슨 시스템 공천이냐고 비난했습니다. 또 탄핵 위기를 언급한 김기현 후보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당연한 결과라며 공개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냐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한 지 엿새 만에 또 다른 미확인 물체가 자국 영공에서 발견돼 또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어디서 왔는지 어떤 목적인지 아직 알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0일 오후 1시 45분, 미 공군의 F-22 스텔스 전투기가 알래스카 상공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미확인 물체를 격추했습니다.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한 지 6일 만입니다. 백악관은 1시간 뒤 이 사실을 발표하면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위협이 된다는 참모들의 판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격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악관도 국방부도 이 물체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슨 이유로 미국 영공에 들어왔는지 현재로선 모른다고 했습니다. Whether it's state-owned or corporate-owned or privately owned, we just don't know. We don't know the origin of the object. 격추 직전 전투기 조종사가 이 물체를 육안으로 봤을 때 사람이 타고 있지 않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정찰 풍선과
다른 점을 몇 가지 공개했습니다. 정찰 풍선이 버스 석대 크기였던 것에 비해 이 물체는 소형차 한 대 크기였고 모양도 달랐다고 합니다. 또 발견된 고도 역시 정찰 풍선보다 2만 피트 낮은 4만 피트, 12km 상공이라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비행체도 아닌 공중에 떠 있는 물체 또는 물질이라는 절제된 표현까지 사용했고 안보상의 이유가 아닌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격추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Given the fact that this aircraft was, this object was operating at an altitude that posed a reasonable threat to civilian air traffic. 이와 별도로 미국 정부는 중국의 정찰 풍선 개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5개 기업과 1개 연구소에 대해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제재를 가했습니다. 발견하자마자 격추했지만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선 매우 신중합니다. 주권을 위협하면 행동하겠다는 바이든의 다짐을 실천하면서도 또 다른 외교 마찰은 불러오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준명입니다. 올겨울 난방비와 전기료 폭등에 시름이 깊어진 분들 많습니다. 정부가 어디까지 난방비를 지원해줘야 하는지 그 범위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에너지 사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겠죠. 당장 새고 있는 에너지부터 잡아야 할 텐데 마트에서 또 단독주택에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같은 롯데마트인데 냉장고가 좀 다릅니다. 모두 문이 달려 있습니다. 지난 여름 한 마트가 냉장고에 문을 달아 전기를 아꼈다는 보도에 댓글 3,000개가 달렸습니다. 너무 좋은 변화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 냉장고에 문을 달아 화제가 됐던 이 마트 다시 찾았습니다. 겨울에도 이 냉장고 문이 효과가 있을까요? 최근 2달 새 마트 냉장고가 쓴 전력은 7만 킬로와트시. 문 달기 전보다 55%나 줄었습니다. 문이 없으면 냉장고에 난방 공기가 들어와 냉기를 더 만들어야 하는데 문 덕분에 그럴 일이 없고 반대로 냉기가 밖으로 흐르지 않아 실내 난방은 덜 돌려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생각했을 때는 한 25% 정도의 전력 감소로 이제 냉장고가요? 계산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는 더 많은 50% 정도 절감 효과를 나타내는 걸로. 문은 창에 달아도 효과적입니다. 12년 된 이 단독주택. 외풍 탓에 바닥에 이불을 깔아두고 지내야 할 정도로 집안이 춥습니다. 건물에서 열 손실이 가장 큰 곳이 바로 이 창호인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을 닫아두더라도 최대 40%까지 열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창문은 10년만 지나도 틈새가 벌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뽁뽁이를 붙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최근엔 창문에 끼워 넣을 수 있는 덧문이 개발됐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보니 덧문 붙인 쪽이 안 붙인 쪽보다 표층 온도가 1도 이상 높습니다. 이거 설치하고 나서는 들어오면 훈훈한 기가 있어요. 여름에도 그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일사를 차단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겨울철에는 안쪽에 있는 더운 공기를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창호용 덧문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 단열 공사도 최근엔 외벽을 헐지 않고 가능합니다. 최근 공사를 마친 시흥시 군자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나무판처럼 보이지만 철입니다. 단열재를 채워 넣은 철 마감재를 외벽에 빙 두른 겁니다. 동사무소 그 내부 온도가 항상 하루 종일 일정합니다. 건조함도 많이 없고요. 그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량 중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에너지 비용 절감뿐 아니라 탄소 중립을 위해서라도 낡은 건물을 고쳤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건물 중에 3% 이상씩은 매년 리모델링을 해야 반드시 지금 필수적인 상황인데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낭만하면 떠오르는 가수가 있죠. 바로 가수 최백호 씨입니다. 어느덧 70을 넘긴 낭만 가객이 47년 음악 인생을 돌아보는 책을 펴냈습니다. 최근 대중음악계에 끊이지 않는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는데요. 박소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그 준비 날
45세 쓴 노래 낭만에 대하여. 이제와 세상 이 나이에. 이 노래가 애달픈 건 가버린 세월, 사라진 것들에 대한 미련, 회환 때문일 겁니다. 45세 당연히 만들 수 있는 노래. 40대 중반쯤 되면 굉장히 삶에 대한 어떤 방황을 하게 되죠. 어린 시절 꿈은 미술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었던 어머니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면 참 좋아하셔서 그림을 그리면 항상 그런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느낌. 하지만 생후 5개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집안을 이끌던 어머니마저 20살에 떠나고 그는 생계를 위해 무대에 섰습니다. 제 어떤 그 바람도 아니었고 제가 가려고 했던 길도 아니었고 이 길에 그게 운명이었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네요. 1976년 데뷔곡의 반짝 성공 이후 길었던 무명 생활. 클럽을 전전하다 만든 낭만에 대하여는 제2의 전성기를 가져다 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래에 대한 마음은 깊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노래를 잘할 수 있다기보다 좋은 노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작두를 타시는 분들도 보통 무아의 경지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오직 소리만. 어느덧 47년. 지난 세월을 정리하며 그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성찰을 담았습니다.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잃어버린 게 아니고 세월이 지나니까 내 속에 다 이렇게 쌓여 있었구나. 살면서 내내 잊지 않았던 건 진정성. 특히 표절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허용이 된다면 지금 교도소에 계신 분들 다 풀어드려야 돼요. 지금 너무 태연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막 소름 끼쳐요. 73세 낭만 가객. 그는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조그만 축구팀 감독을 한번 하고 싶고 영화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소설을 하나 쓰고 싶고. 많으시네요. 앞으로 더 늘어날지 몰라요.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MBC 뉴스 박수입니다. 휠체어 댄스 스포츠를 아시나요? 두 바퀴와 함께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아름다움은 예술성 못지않게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정식 스포츠입니다. 서로 다른 사연으로 휠체어에 오르게 됐지만 장애인이 아닌 춤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무대에 오르고 싶다는 이들의 흥과 열정을 이지호 영상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뜨거운 눈빛과 화려한 몸놀림. 삼바의 열기가 화면 너머로도 전해지는 것 같죠? 네, 저는 장애인 댄스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 최문정입니다. 기억에 남았던 거는 2014년도에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때 참가낭을 했던 기억이 제일 좀 남고, 휠체어가 이제 계속 굴러가면서 움직이는 춤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기도 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어울려서 하는 부분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선수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울주군에는 국내 유일의 장애인 댄스 스포츠 실업팀이 있는데요. 10명의 국가대표 중 7명이 이 팀에 소속돼 있습니다. 말 빼지 말고 중아, 그다음 헤드만. 휠체어를 타고 뭐 무슨 춤을 추노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이 좀 많았었거든요. 보고 휠체어를 타고도 저렇게 멋있게 춤을 출 수가 있구나. 그냥 비장애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움직임이나 무빙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 다양함을 또 비장애인이 받아서 또 춤을 춰야 되고 이렇게 독창적인 움직임들이 엄청 많고. 저희 커플 같은 경우는 특유의 파워라고 생각을 해요. 그 파워로 인해서 춤이 좀 더 역동적이고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워킹맘들이 자기 이름을 잃어갈 때 누구의 엄마, 뭐 누구의 아내, 뭐 누구의 뭐 며느리 그런 삶에서 댄스 스포츠는 활력소였어요.
올해 세계선수권이 예정되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안 되고 있다가 오랜만에 세계선수권이 개최가 되는데 거기서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댄스 스포츠이다 보니까 모든 것에 장애인이 치중되어서 그냥 사람으로서 아름답고 멋진 춤을 추는구나 하고 봐줬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네, 지난 도쿄올림픽에 이어 이번 WBC에서도 대표팀의 주장을 맡게 된 김현수 선수. 태극마크를 달고 이른바 라스트 댄스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도 전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박재훈 기자입니다. 올해 나이 35, KBO 리그와 메이저리그까지 산전수전 다 겪은 김현수에게 올해 목표를 물었습니다. 더 진심은 없고요. 더 이상 진심이라고 할 것도 없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WBC 대표팀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주장이 됐습니다. 이번이 벌써 4번째 대표팀 주장입니다. 다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네. 이미 거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KBO 이제 국가대표를 관리하는 분들도 제가 잘 알고 또 선수들도 많이 알고 최지만의 합류가 불발되면서 1루수까지 대비해야 하지만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책임감이 커집니다. 어쩌겠습니까? 국가에서 하라면 해야죠. 준비는 항상 돼 있고 작년에 도쿄올림픽 나갔을 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했었는데요. 라스트 댄스라고 생각하고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공교롭게 LG에서만 대표팀에 6명이 차출되면서 자신의 역할도 더 분명해졌습니다. 윤식이는 너무 어리고 처음 발탁이고 우영이랑 윤식이는 좀 오버페이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서 잘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오버페이스는 금지하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따끔한 한마디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딱 합니다. 그냥 국가대표라는 거에 먹칠하지 말라고 행동으로. 성적이 안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밖에 나가서 자신의 행동으로 먹칠만 하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LG의 29년 만에 우승 도전에 진심인 김현수. 다음 주 대표팀 주장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이강철 호에 합류합니다. 애리조나에서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네, 세네 썸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프로야구 한화의 신인 김서현 선수가 팬들과 팀 동료들에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비공개 SNS 계정에 코치진과 팬들에게 욕설을 남겼던 김서현 선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단으로부터 미국 전지훈련지에서 즉시 제외되는 동시에 벌금 500만 원과 3일간 단체 훈련 금지란 징계를 받았었는데요. 오늘 훈련 복귀에 앞서서 공개 사과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제가 조금 더 나서서 팀 분위기를 다시 돌려놓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네, 이번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팬들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한화에 입단하면서 화려한 주목을 받았지만 데뷔 전부터 논란을 일으킨 김서현 선수.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앞으로는 꼭 지켰으면 좋겠네요. 네, 여자 배구 시즌 첫 1위 자리에 도전했던 김연경 선수와 흥국생명 이야기로 토플레이 출발합니다. 선두 현대건설이 어제 패하면서 이기기만 하면 시즌 첫 1위에 오르는 흥국생명. 김연경 선수 부모님도 오셨고요. 여자 배구 대표팀의 세다르 감독도 왔는데 부담 때문인지 경기가 생각대로 안 풀립니다. 올 시즌 사전 전승을 거뒀던 IBK 기업은행에 속절없이 끌려가는데요. 3세트를 듀스끝에 따내긴 했지만 평소답지 않은 무기력한 경기로 결국 승리를 내주고 맙니다. 흥국생명은 오늘 경기 너무 아쉽겠는데요. 이번에는 잉글랜드 챔피언십 리그입니다. 프리킥 찬스에서 재치 있게 오른쪽 구석을 노립니다. 와, 골키퍼가 왼쪽으로 치우친 걸 놓치지 않고 수비병을 피해서 제대로 감아찼네요. 맨유에서 버밍엄으로 임대된 20살 한니발, 프로 데뷔골을 멋진 결승골로 장식합니다. 마지막은 NBA입니다. 4쿼터 동점 상황에서 남은 시간은 0.3초 이리저리 기회를 보다가 기가 막힌 엘리업 덩크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0.3초 짧지만 충분한 시간이네요.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서는 원더골입니다. 이 정도 바이시클 킥이면 푸스카스 상 후보로는 충분하겠죠.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다시 뿌얘진 하늘이 신경 쓰인 주말이었죠. 대기가 정체된 서쪽 지역은 스모그까지 더해져 현재 서울 금천구의 농도 64마이크로그램 등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지는 내일도 그대로 머무는 데다가 아침 시간에는 안개까지 겹치면서 시야가 좁혀지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한편 남쪽으로는 차츰 먹구름이 다가와 내일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저녁 시간에는 남부 내륙에서도 비가 내릴 텐데요. 제주도에 10에서 40mm, 그 외 지역은 이보다도 적게 오겠지만 월요일인 모레까지도 오락가락하겠고요. 동풍이 불어드는 영동 지방은 내일 밤부터 많은 양의 눈이 예상돼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모레까지 예상되는 양만 강원 산지에 최고 20cm, 영동 지방과 경북 북동 산지에도 2에서 7cm의 큰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그 밖에 중부지방은 구름만 지나겠고 남쪽으로는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해안가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해서 서울이 0도, 대구 영하 1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8도, 대전 10도, 대구 12도로 온화하겠습니다. 서쪽 지역의 먼지는 월요일부터 차츰 물러가겠고요. 영동 지방의 눈은 수요일부터 차츰 그치겠지만 이후로도 크게 추워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1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